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5-1강으로 천간 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있으면 오늘이 천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간에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다음부터는 이 갑을병정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 기초 과정과는 달리 아주 세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기초 과정에서 천간에 대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이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요, 이 천간의 갑이면 갑, 을이면 을, 그걸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하나하나를 붙잡고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간목부터 개수까지 대체적인 천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의 글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전공 기초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했듯이 천간이 이런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공 심화 과정에서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간과 지지 22글자, 22글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시간에는 이 천간지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진정한 실력자가 되고 싶다면 천간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비해서 양의 집합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천간은 양에 해당이 되고 지지는 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 지지를 굳이 양과 음으로 나눈다면 천간은 양에 해당이 되고 지지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천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근본을 상징하고 천원이라고도 하고요, 십천간이라고도 하고 십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사주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일간, 그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간은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주체인 일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로 사람의 성정에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가 무슨 정신적인 부분, 뭐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 이걸 음양으로 나눌 때 천간은 양에 해당이 되고 지지는 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천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천성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지지라는 것은 환경이나 외양, 그리고 천간이 혼이라면 지지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분석할 때요, 이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은 지지가 나타내다 보니까 이 천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지지만 붙잡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을 분석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수예요. 이 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와 무자일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지지가 똑같이 자수라 그래서 그 자만 붙잡고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수다. 그러니까 천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간이 천간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이라는 것은 무형,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유형을 나타내고
천간은 기를 나타내고 지지는 물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누는데 어차피 한 가지 기둥, 육식갑자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갖고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천간과 지지를 따로 분리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 정신을 빼놓고 어떻게 육체만 그 움직여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이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육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 정신과 육체를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과 지지는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또 똑같은 지지라고 하더라도 천간이 어떤 천간이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천간 입문 시간에 이 천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요. 기초 시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의 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천간에 대해서 그 나온 책들을 보면 뭐 예전에 한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 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2000년 전, 2000년도 전이죠. 그때 이제 존재했던 나라들이고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당나라, 뭐 원나라, 뭐 이런 청나라 뭐 이런 때 이 중국의 고수에서 이 천간 지지에 대해서 많은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천간의 형상적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에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한나라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당시에 그 사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사기가 역사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의 25편에 실린 율서, 그리고 후한 시대의 그 역사가 방고가 저술한 한서의 율력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간에 대해서 그 언급한 내용들이 그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초 시간에 전공 기초 시간에 이 간목은 뭐 땅에 그 밭전자 밑에 뿌리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 뭐 을목은 싹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공 심화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공 심화 과정의 똑같은 내용, 아니 완전히 똑같은 내용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전공 기초 시간하고 그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또 강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그 한나라 때 있는 서적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기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간의 형상적 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 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목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밥전자 밑에 이제 갑자라는 게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것은 새싹이 지표를 박차고 발산의 양으로 나오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목화는 발산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수는 수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는 것은 완전히 발산의 양에 정착하여 성장하는 형상이고 정화라는 것은 양기의 기운이 충만하여 생장하는 형상이다. 그리고 무토라는 것은 생명체가 완전한 골격을 갖추고 무성해지는 형상, 기토라는 것은 성숙함의 정지를 나타내며 극양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 한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는 것은 서서히 음기가 작용하여 음양이 교체되는 형상, 신금이라는 것은 양기의 완전한 정지와 새로운 기운으로 변화되는 형상이다. 그리고 임수라는 것은
양기를 땅속에 저장하고 생명 환경을 조성하는 형상이고, 계수라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를 기다리며 헤아리는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천간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천간에 대해서 그 언급한 내용들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천간에 대한 그 천간의 이 형상이 어떻게 이제 그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전공 기초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또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할 내용은 제가 기초 시간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명나라 때 유고 만민영이라는 선생 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삼명통해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삼명통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이 삼명통해에서 청간지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천문분배라고 하는데요. 그 글자의 형상을 이제 살피는 수단으로서 팔자간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내용이 그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청강 그러면 간목은 뭐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 을목은 땅 위로 뭐 싹이 솟아나는 모습, 이런 식으로만 배웠지, 이렇게 간목은 우레를 나타내고 을목은 바람을 나타내고 병화는 태양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무토가 노을을 나타내고 기토는 구름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 심화 과정에서는 하나를 딱 붙잡고 이제 끝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간에 있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분석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간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간목이 나왔으면 일단은 일간이 간목일 때 우리가 일간의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간목이 딱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이렇게 그 삼명통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일간을 이해하는데, 일간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의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비유되는 게 많은데, 이 청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무토는 노을이고 기토는 구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 강의를 들어봐도 이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완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삼명통해에 간목 위래 그래갖고 간목은 우레를 나타내고 을목이라는 것은 그 바람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야지 그 앞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천간 시간이니까 이렇게 천간만 나왔는데, 지지 시간에는 또 지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2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어차피 천간지지 22글자 갖고 사주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명통해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간목이라는 것은 우레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레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무슨 천둥 같은 거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간목을 일간으로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말이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좀 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앞서고 그리고 좀 잔소리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간목은 우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것은요, 여기 을목위풍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 돌아다니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을목은 역마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역마 그러면 지지에서 인신사의 네 글자만 알고 있었지만 이 천간에서 을목이라는 것은 역마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을목 일간을 갖고 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혹시 그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좋아하진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것은 새싹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사람이 주유산천이라고 그러죠. 산에도 돌아다니고 물에도 돌아다니는데 특히 산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냅니다. 태양은 이제 그 밝게 비춰주는 것이 태양이니까 이 병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밝고 좀 호기심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호기심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밝혀내는 거니까 환하게 비추면서 밝혀내는 거니까 뭐든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화라는 것은 이 삼명통에서 정화위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나타낸다는 거죠. 별이라는 것은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멋쟁이들이 많겠죠.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좀 여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도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정말 내가 좀 멋을 잘 내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토는 무토위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을 하자입니다. 노을 하자. 그러니까 이 노을이라는 것은 좀 해질녘 뭐 이런 것을 좀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쓸쓸하죠. 쓸쓸하고 외로움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성향 자체가 좀 무덤덤, 무뚝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을이라는 것은 지는 해를 나타내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라면은 좀 무뚝뚝한 스타일, 뭐 경상도 스타일, 뭐 이런 경상도 남자, 뭐 이런 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서울 깍쟁이, 정화는 서울 여자 깍쟁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토는 경상북도 그 좀 묵뚝뚝한 스타일 이런 성향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기토위운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역마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을목은 바람을 나타내니까 이것도 역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도 구름인데 이것도 돌아다니니까 역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라는 것은 이제 새싹을 나타내니까 산을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토라는 것은 그 물을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낚시광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이 기토일주도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토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진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금은 경금위월이라 그래서 달을 나타내요. 그럼 달이라는 건 있잖아요. 달이라는 건 깜깜한 밤에 그 한 줄기 빛을 나타내거든요. 깜깜한데 달이 딱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도하는 빛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금일주가 어떤 일의 추진력 뭐 이런 것은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요. 신금이상이라 그래서 이게 서리상자잖아요. 그래서 서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리라는 게 이제 뭐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비교적 좀 그 매몰차다고 볼 수가 있고 융통성이 없고 매정하다. 그리고 좋고 나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위추로라 그래서 가을 이슬, 가을비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 가을비라는 게 있잖아요. 가을비라는 게 그 약간은 좀 쓸쓸하면서, 그리고 추수를 할 때 이 가을비, 가을 이슬은 그다지 추수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좀 많고 지략이 많은데 가끔 좀 쓸데없는 행동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는 자기 자신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위춘님이 이게 장말임자예요. 장말임자. 그러니까 봄비를 나타내죠. 그런데 이 봄비라는 것은, 개수가 나타내는 봄비라는 것은 생명의 자양분이고요. 이 생명의 자양분이라는 것은 어머니 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정이 좀 여리면서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삼명통해에서 이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개의 이 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목은 우레, 을목은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천간의 하나하나, 이 설명의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면, 사주를 딱 분석할 때, 아, 이 사람은 간목이네? 아, 이 사람은 무토네? 그러면서 천간을 딱 보면서 무토가 나오면 노후를 떠올리고, 경금이 나오면 달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명통화에 나와 있는 십간 분배 천문,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암기하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하지는 마시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청나라 때 명리학자였던 원수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명리탐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 천간을 동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에서 보면은 뭐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갖고 자는 쥐를 나타내고 축은 소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다 12지지 동물에 비유를 하는데, 천간을 동물에 비유했다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리탐원의 천간을 이 동물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냐면은요, 간목은 여우에 비유를 하고, 뭐 무토는 표범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경금은 까마귀, 임수는 제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이 명리탐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명리탐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오류가 많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직접 일부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시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리킨 스승님이 이제 이걸 이제 만드셨다고 보시면 되죠. 명리탐원에 이제 동물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스승님이 보기에는 오류가 많다. 그래서 그분이 일부를 이제 많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내용대로 배우는 수밖에 없죠. 뭐 제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명리탐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고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에는 이게 이제 많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여우, 을목은 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명통해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같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천간을 딱 볼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간목. 그러면은 이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레야. 그래서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둥치듯이 말이 좀 앞서고 잔소리도 많어. 그런데 이것은 또 동물로는 여우를 나타내. 그래서 이 여우라는 동물은
가족을 잘 살펴. 그런데 이 여우라는 동물은 자기 가족은 잘 살피는데 다른 가족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장자의 기운이 있어. 그러니까 장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장남, 장녀를 말하는데 내가 둘째로 태어나든 셋째로 태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천간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요. 그 천간 입문에 해당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갑을병적 하나하나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갑목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을목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 그 1시간 내내 그것만 공부를 할 건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총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간과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공 기초과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전공 기초과정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우리가 이런 고소에 나와 있는 뭐 삼명통해라든가 명리탐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은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이 전공 심화 과정은 완전히 사주 도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익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갑목이라는 것은 동물로 나타냈을 때 여우를 나타내요. 여우. 이게 여우 호자죠. 그런데 이 여우는 가족을 잘 살핀다 그래요. 잘 살피는데 다른 가족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아주 잘 살피고 그 장자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요, 삭을 말해요. 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양이보다는 크고 호랑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삭이 뭐 우리나라 산에 카메라를 딱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삭이 딱 지나갔는데 이게 호랑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적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삭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을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을목이라는 것이 바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마, 잘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로 나타냈을 때도 삭이라는 것은 잘 돌아다니는 그런 역마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화는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는 동물을 이제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양이와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개는 막 주인 앞에 와가지고 막 꼬리도 흔들고 막 그러면서 재롱을 잘 떠는데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양이는 잘해주면은 주인한테 와서 잘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쬐끔 못해줬다 그러면은 주인을 본체만 체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변덕스럽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변덕스러운 성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식간 분배 천문에서 병화가 태양을 나타내고 성격이 밝고 호기심이 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고양이를 닮아서 좀 변덕스러운 그런 성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쪽제비를 말해요. 쪽제비. 그러면 이 쪽제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죽이 밍크 가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쪽제비는 멋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세련된 그런 그런 세련된 맛이 있고 도예지풍을 풍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멋쟁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식간분배 천문에서 정화가 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별을 나타내면서 동물은 쪽제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토는 곰을 나타내요. 그래서 좀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반면에 속내는 좀 여리인데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곰은. 근데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은 못 참죠. 그러니까 이 식간분배 천문에서 무토가 노을이라고 했잖아요. 좀 무덤덤하고 쓸쓸하고 외로움 그런 것도 나타내는데
성격상 곰을 나타낸다. 그래서 곰은 무뚝뚝해요. 무뚝뚝하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한번 열받았다. 누가 건드려가지고 열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골치 아프죠.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오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이라고 적었는데요. 왜 팔방미인이냐면 이 오리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오리라는 동물은 육해공으로 나눴을 때 우선 육지에서 잘 달리나요? 걷기는 걷는데 잘 못 달리죠. 그럼 물에서 다른 물고기들처럼 잘 헤엄을 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다른 새들처럼 잘 날아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없어요. 기토는. 그런데 쬐끔씩은 하는 거죠. 육해공군에서 오리처럼. 그래서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면 한 가지 일만 꾸준히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매를 나타내요. 매. 그럼 매라는 동물을 한번 잘 보자고요. 이 하늘의 왕자라는 이 매는요. 이 목표물을 딱 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확 날라들어서 확 채갑니다. 그러니까 저돌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돌적이고 목표 추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식간분배 천문에서 경금은 달이라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의 한 줄기 빛이에요. 그러면 이 달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밤에 비추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또 은근히 남 모르게 일을 추진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결정적일 때 매처럼 저돌적으로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추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요. 꿩을 나타내요. 근데 이 꿩이라는 동물을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앙칼스러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꿩이라는 동물은 만약에 매가 와가지고 꿩을 한번 딱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번 딱 일어나서 팍 쳐버린다 그래요. 꿩은. 그러고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앙칼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자신에게 나쁜 원한이 진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신금은. 그래서 법이나 군인, 경찰 계통에 많이 종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꿩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간분배 천문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서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융통성 없고 매정하고 호불호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물로 나타냈을 때에는 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라는 것은 제비를 나타내는데요. 제비가 그러니까 그 물찬 제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잘생긴 사람이 많아요. 잘생긴 사람이 많고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영어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디자인 계통에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회성도 좋고 좀 세련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박쥐를 나타내는데요. 이 박쥐라는 것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동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박쥐를 닮아갖고 여린 듯 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간분배 천문에서 이 개수가 그 봄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봄비라는 것은 생명의 자양분이고 어머니 마음을 나타내고 성정도 여리고 착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동물로 나타났을 때에는 박쥐 여린 듯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청간 입문 시간이에요. 청간 입문. 그래서 청간이라는 것이 어떤지 그 대체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간목을목 하나씩 붙잡고 끝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 심화과정이라는 것은 기초과정처럼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붙잡고 가불병정 무기신계 하나하나 붙잡고 이제 끝을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지지를 하나씩 붙잡고 자축인묘 진사오 및 신유술에 하나씩 붙잡고 또 끝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명리학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을 하나씩 끝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작을 2015년 4월 26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만들고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금 한 35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아도 이 준비하는 것이 꽤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